오늘 미국이 전력망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중국 기업 장비의 수입을 저지하기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사실 미국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는 건 ESS 배터리 쪽입니다. 가파른 성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주식은 국내 대기업들에게 LFP 양극재를 공급하는 핵심 대장주입니다. 테슬라도 이 기업의 양극재에 의존을 할 만큼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큰 상승 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가격도 저렴해서 8월이 끝나기 전에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파트너 주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9월에 무식하게 오를 ESS 양극재 대장주 이 주식 당장 사모으세요. 1년 만에 2.7배 성장합니다의 이 9월에 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양극재 대장주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기업들이 이제 테마성이 굉장히 짙은 기업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대우건설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쵸? 8월 27일 대우건설 말씀드리자마자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대우건설 영상이고요. 8월 27일 목요일 아침에 공유를 해드리면서 상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자, 대우건설이 이게 하루 만에 그래도 올라왔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장중에 14%가량 상승하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쵸? 원전 쪽에서도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상승이 나왔고 자 그리고 어제 수요일 저녁 8시에 공유해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한미글로벌이 있었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자 보시면 한미글로벌의 주가가 장중에 14.8%까지 올라갔고요. 요것도 영상을 보면 이렇게 제가 짧게 보시려면은 23,200원까지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200원이 딱 선을 그어보면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표가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한 10%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어제 오늘 좋은 종목들 잡아드리면서 수익 실현 도와드린 것처럼 오늘도 제가 좋은 종목 드릴 거니까 도움받아 가시고 자 그리고 이번에 월요일부터 말씀드렸었던 게 삼성 SDI가 있었어요. 이번 주에는 배터리 쪽의 움직임이 좋을 거다라고 제가 주말과 월요일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매수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8월 24일 월요일 아침 방송입니다. 그쵸? 배터리 바이오 쪽이 이번 주에 좋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삼성 SDI가 말씀드린 이제 24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참고를 했다면 이게 잘 움직이고 있죠. 특히 오늘 10%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거센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3일 이게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말씀드리면서 월요일에 이제 ESS 배터리 주식을 사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LNF예요. LNF. LNF가 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음봉이 나왔을 때 공유를 해드렸고 LNF가 23일에 말씀드렸으니까 24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24일 월요일부터 반응이 나왔었죠. 15%, 17%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했고 이번에 화요일, 수요일은 더딘 움직임이었지만 목요일에 재차 반등하면서 역시 배터리 쪽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단기적인 추세가 아닐 거라 말이죠. 잠깐 이런 식으로 더딘 움직임이 나와도 좀 장기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잡아보시면 하는 2차전지 기업들 제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다음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서명이냐? 미국 전력망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행정 서명을 했어요. 자, 일부 외국산 장비의 미국 전력망 사용 금지에 대한 서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명분은 그쵸? 보안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대상은 변압기 등의 핵심 에너지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변압기 기업들 그리고 뭐 태양광 쪽도 움직였고 배터리 쪽도 같이 움직였어요. 전력 인프라 쪽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온 게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가? 우선 미국의 전문가들이
일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제품 문서에는 없는 통신 장치들을 발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에 없는 부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통신 장치들이 미국의 이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이런 판단에 미국이 위협을 느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작동을 중단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블랙아웃이 생깁니다. 전력의 공급이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중국산 인버터를 이제 한 30%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 장치가 일제히, 그쵸, 원격으로 작동하면서 전력을 끊어내 버리면 이게 만약에 전시 상황이 됐을 때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부품들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선 전력망 장비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격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깔면 굉장히 오래 쓰죠. 20년, 30년 정도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고장이 나면은 광역으로 정전이 되다 보니까 블랙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의 인버터를 쓰지 않기 위한 이 서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형식으로 선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 최근에 이 미국이 중국의 제품들을 계속해서 규제하는 내용들을 밝히고 있어요. 특히 작년 말부터 올해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FCC의 규제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선 작년 12월에는 중국의 드론을, 그쵸, 수입을 금지하는 이런 법안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올해 4월 달에는 이런 라우터도 금지시키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4월 30일에는 중국 홍콩의 시험소 126곳을 인증 자격을 박탈시키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중국 3대 국영 통신사의, 그쵸, 블랙리스트 등재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 운영 금지라든지 이런 중국과 계속해서 견제하는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중국산 휴머노이드를 수입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고, 커넥티드 전력 인버터도, 그쵸, 수입 금지시키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8월 4일에는 중국의 광 트랜시버를 수입을 금지시키는, 이거는 시행은 안 됐고 아직 초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력망 국가 비상사태가 나온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왔고, 우선 8월 4일에 나온 광 트랜시버의 수입 금지의 초안도 이것도 이제 사실상 시행될 것이다라는 성격이 강해졌어요. 이번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초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이 나오면서 광통신 쪽도 같이 올라간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선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AI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고요. 역시나 AI가 등장하면서 AI를 가지고 두 국가가 경쟁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규제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은 광 트랜시버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인버터로 전력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망으로 외부와 연결을 시키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타임라인에서 얘기를 한 제품들이 사실상 데이터 센터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 미국이 중국을 떼어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반사이익을 받는 쪽은 비중국권인 거죠. 중국 외의 기업들이 특히 주목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을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우리나라는 제조 쪽으로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배터리 쪽이 그렇죠. 전 세계 이제 1위, 2위 배터리 국가가 우리나라와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ESS 데이터 센터 이런 배터리 쪽에 규제를 냈다라는 것은 반사이익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수익을 받을 것이다, 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인버터 쪽도 나름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버터는 전 세계 1위, 2위 기업이 이렇게 있고요. 미국의 수입 인버터의 3분의 1이 중국산입니다. 자, 그리고 ESS 쪽은 CATL, 비아드가 이제 독보적으로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ESS는 대부분 LFP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중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의 LFP를 많이 사서 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LFP 배터리에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때렸다라는 점이에요.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의 규모가 커지면서 ESS 인프라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수요는 폭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골드만삭스에서 2026년 올해는 ESS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를 제치고 리튬 산업의 제1 성장 동력이 되는 첫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JP모건은 글로벌 ESS의 수요가 17% 상향 조정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선 26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배터리의 생산량이 무려 68%나 급증했어요. 그만큼 배터리의 지금 수요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맞다라는 건데 1위 공급자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좀 배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반사이익으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주가 기대감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올해 2분기의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을 보시면 LG 엔솔, 삼성, SDI, SK온이 7개 분기 만에 동반 흑자가 나왔어요. 동반 흑자. LG엔솔은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24% 늘었고 영업이익이 1,130억 수준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도 2,0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SK온은 8,2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21년 분사 이후에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세 기업이 합쳐서 영업이익이 1조 1,300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세 기업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3원계 배터리에서 ESS, LFP 쪽의 비중을 키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이 오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을 ESS 배터리 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이 전환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 배터리의 조정이 끝이 나고 앞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성장은 이미 예고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때마다 이제 보조금을 주는 AMPC의 규모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2.7배가 증가가 돼요. LG엔솔이 올해 AMPC로 1.4조를 받는다면은 내년에 3.9조를 받게 됩니다. 삼성 SDI도 약 3배가량 늘어나고 SK온도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27년에는 특히 이런 개선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배터리 3사를 기준으로 2차 전지 테마가 좀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미리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도 좋은 시기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봐야 하는 게 이 배터리 3사의 LFP 시장의 이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FP 양극재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로 분류가 되는 게 바로 LNF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LFP뿐만 아니라 하이니켈 양극재도 본격적으로 테슬라에게 직납을 또 하게 됐습니다. 양극재 출하량을 확대하면서 테슬라의 이렇게 주요 고객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저가 전기차 그리고 ESS 시장을 타깃으로 한 차세대 보급형 양극재인 LFP 그리고 만간 리치 배터리를 양산하기 위한 라인업을 구축을 했고요. LS그룹과는 전구체 합작을 통해서 미국의 IRA 이제 적격 원소재 조달 체계도 완성했습니다. 전구체라는 것은 양극재를 만들기 전 단계인데 전구체에 리튬만 넣으면 양극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구체도 사실 중국이 정말 셉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전구체를 갖다가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전구체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대한 자체 생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LNF가. 그래서 사실 이 2차 전지 쪽에 아킬레스건인 기업이 바로 LNF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오늘은 LNF와 두 가지 기업을 해서 이 세 가지 기업의 차트 분석과 목표가까지 저렴같이 알아보면서 이제 9월 달에 수익 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이번에 채널을 새로 오픈을 했어요. 주식 메이저라는 이제 채널을 오픈을 했는데, 이 새로운 채널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 주신다면은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수익이 쉽게 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리는 건데, 우선은 지금 현재 유료 전환 예정인 단타 공부방에 여러분들만 무료로 초대시켜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당일에 급등할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변동성에 상승할 기업들을 장중에 제가 직접 분석을 해서 공유해드리는 공부방입니다. 이제 구독자분이 19,000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매월 한 종목씩 골라서 이제 레포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투자할 만한 기업들 제가 레포트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선물을 이제 신규 채널에 구독 눌러주신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공부방부터 살펴보면은, 우선 제가 증권가에 몸을 담았을 때부터 현역 때부터 운영을 해왔었던 공부방인데, 남들보다 더 빠르게 뉴스를 캐치하고 엠바고급의 이제 정보를 좀 드리면서 바닥에서부터 미리 담을 수 있도록 차트 바닥에서 맥점 종목을 잡아드리는 이런 공부방입니다.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실전 매매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000분께서 들어오면서 투자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수익들이 정말로 많이 났을 거예요.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8월 27일, 오늘 목요일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자, 장 초반에 9시 2분에 8월 27일이죠. 자, 9시 2분에 대우건설을 말씀드렸어요. 대우건설. 주가가 얼마였냐면 1.6%였습니다. 19,420원이었죠. 이게 얼마나 올라갔냐면 지금 장중에 21,950원까지 올랐고 14% 상승했었습니다. 그쵸? 이것도 말씀드린 자리부터 거의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 따라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겠고요. 자, 그리고 상신 EDP를 다음 기업으로 공유를 해드렸는데, 상신 EDP 9시 3분이었습니다. 공유해드렸을 때 4.6%였고요. 상신 EDP가 현재가 10.3%고 장중에 11%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한 5%, 6% 정도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하루에 5%, 6%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9시 6분에 말씀드린 게 피노가 있었어요. 피노가 9시 6분에 공유해드려서 이제 4.7%에서 보시면 8.1%고요. 그리고 장중에 8.9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한 3, 4% 정도 수익이 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9시 10분쯤에는 LNF를 공유해드렸죠. LNF 5.5%에서 공유해드린 다음에 LNF가 지금 6%인데 장중에 8%까지 갔어요. 이것도 엄청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좀 상승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2차전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내는데 좀 도움을 나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일에 어떤 이 테마가 좀 시장을 주도할지, 그리고 그 테마 속에서도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 제가 실시간으로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투자를 좀 직접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또 외롭지도 않고 좋은 투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은 지금 시청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입장하시면서 그냥 도움 받아가시고 그리고 제 영상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입장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고요. 이제 요즘에 주식 관련된 연락 중에서 뭐 1대1 채팅이 와 가지고 "내가 주는 종목이 무조건 올라간다." 또는 "수익률 100%다." 뭐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조심하세요. 요즘에 피싱이 많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우선은 제 공부방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입장해서 도움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무료로 이용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역시 실시간으로 이 변동성에 대응을 해야 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려면은 이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내용들 분석을 해서 이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좋은 종목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입장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좀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 이 시청자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도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청자분들 주변 분들,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분들까지 제가 무료로 도움 드릴 거니까 입장하시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 시장에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방에 입장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고정 댓글.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댓글에 해당 채널에 고정 댓글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시청자 감사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상한 링크가 아니라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우선 공부방에 입장할 수 있어요. 링크 딱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보셔라고 황금 두꺼비까지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어요. 보시면은 가장 위에 무료 방 입장 안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간단한 설문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30초 내로 끝나는 설문조사입니다. 우선은 구독자분 중에서 왜 무료로 이렇게 주식을 공유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답변도 써놨고요. 성공은 혼자 이룰 때보다 함께 나눌 때 더 큰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30초 만에 딱딱딱딱 클릭하면 되는데, 우선은 구독하셨는지 OX 클릭해 주시고 주식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식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선호 스타일, 단타 또는 스윙 중장기, 배당주 아니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목적이 뭔지, 그냥 쾌락으로 한다, 또는 용돈벌이로 한다, 또는 월급만큼 벌고 싶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실 때 지금 손실인지 아니면 수익인지 이런 식으로 4개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수익률이 뭔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좀 현실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10%도 좋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그래도 매년 2배는 벌어야겠다 라고 하시면은 100% 이상의 초고수익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마 지금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 제가 주식을 공유해 드릴 때 얼마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지, 시드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하실 말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저에 대한 그쵸,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만족하면은 이대로 만족해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제 주식 유튜브라는 게 일방향 소통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떤 상태로 투자하는지 제가 알 방법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30초 만에 끝납니다. 간단하게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것, 저는 주코치에게 현 시점 급등 유력 대장주 레포트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은 가장 위에 걸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공부방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시면은 두 번째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둘 다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은 맨 아래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 주셨다면은 여러분들 성함 그리고 핸드폰 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확히 입력을 해 주셔야 입장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재확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땡땡땡땡땡땡땡땡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하시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제출을 누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옵니다. 위에는 주식 공부방 링크, 아래는 대장주 레포트 링크입니다. 이제 주식방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가 떠요. 그래서 열기를 누르면은 텔레그램 앱이 깔리신 분들은 바로 입장이 될 텐데, 텔레그램 앱이 없다,
라고 하신 분들은 1차로 텔레그램 간단하게 다운하시면 됩니다. 뭐 오래 걸리지 않아요. 간단하게 다운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이렇게 프리뷰 채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웹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에서 보실 분들은 이렇게 보셔도 되겠다. 우선은 매번 웹에 들어가는 것보다 텔레그램 앱 깔아두시고, 이제 매번 주식하실 때 매일매일 사용하실 거니까 깔아두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맨 아래 보시면은 들어가기라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기 클릭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면 되고요. 보시면 뭐 제가 종목들을 드릴 때 데이 트레이딩을 할 만한 종목들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한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제가 별 5개까지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3월 달에 드린 별 4개 기업은 삼성전자가 있었죠. 삼성전자 별 4개로 드렸을 때가 이때가 19만 원이었습니다. 최고점이 20만 원대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월 달에 드린 뒤에 꽤나 올라왔죠. 지금은 뭐 많이 빠졌지만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3월 달에 드린 이후에 6월 달까지는 이렇게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장기로 볼 만한 기업들도 공부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공부방 링크 아래에 보시면은 대장주 레포트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링크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매달 이런 식으로 대장이 될 만한 종목을 제가 레포트로 분석을 해서 3분짜리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8월에 대장주를 제가 좀 분석을 해놨고,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100%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 보면은 이 블러가 해소되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 보시면은 매수가, 분할 매도가, 손절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번 달도 보시면 7월 달에 드린 게 이제 예스티가 있었어요. 예스티가 있었는데 좀 빠졌죠. 워낙에 7월 달에 급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수익은 나지 못했겠지만은, 우선은 제가 손절가를 3만 원 이탈 시 손절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스티가 말씀드린 3만 원짜리를 여러분들이 아마 요때쯤 매수했겠고, 그쵸? 요때쯤 매수했겠고, 3만 원을 이탈했을 때 매도했다면은 그래도 나름 손실을 방어했을 거예요. 7월 달에 이렇게 급락장이 왔는데, 그쵸? 지금 뭐 1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제가 3만 원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린 자리 지키셨다면은 하락장을 나름 방어를 잘 했을 겁니다. 우선은 주식이라는 게, 그쵸? 모든 종목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수익률이 달라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가 안 지키신 분들이 많은데 제발 좀 지키시길 바라겠고, 우선은 6월 달에 말씀드린 게 네이버가 있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분할로 30만 원에서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명히. 그쵸? 자, 보시면은 네이버가 6월 달에 한번 30만 원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쵸? 6월 9일에 30만 원 찍고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분할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가격들은 잘 지켜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21만 원, 21만 5천 원 이탈하면 손절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만 5천 원을 이탈하니까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장대 음봉들이 나와버립니다. 그쵸? 그러면서 쭉 우하향이 나왔죠. 그러면서 6월이 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가격에서 사고 어디서 1차로 매도하고 그리고 어느 가격에서 손절해야 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분석한 게 레포트니까, 레포트 참고하시면서 이 8월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낼 만한 기업이니까 꼭 보시고 좋은 투자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장주인 LNF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니케 양극재뿐만 아니라 LFP 쪽에 중저가형 전기차 ESS 양극재도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음극재 쪽도 일본 기업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 전구체 쪽은 LS그룹과 함께 원소재를 공급하면서 이 수직 계열화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배터리 이제 시장에서 나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꽤나 좀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LNF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려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선은 지금 장기 이평선을 아무 탈 없이 돌파했어요. 그쵸? 1년 이평선이고 이걸 이탈한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 기준선이 깨지니까 매도가 엄청 나오죠. 반대로 1년 기준선이 돌파가 되니까 지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 초입이라는 게 굉장히 주목을 해볼 만한 위치예요. 이전에도 하락 초입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최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상승 초입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전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시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1년선을 뚫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돌파가 나오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뚫어버리는 흐름인 거죠.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락을 소화하는 이 힘이 강하다면은 돌파하는 힘 또한 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도 하락을 소화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후에 돌파하는 힘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 기관에서 매수가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아직 순매수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매도에 이제 폭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걸 양전하는 흐름도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기관이 계속해서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큰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LNF의 주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 단기적인 상승은 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쵸? 전에 매물대 22만 원쯤이 워낙에 강한 매물대였어요. 이게 이탈이 되면서 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된 거죠. 이걸 단기간에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눌림이 나왔고 재차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있는 이 매물대는 많이 약해졌겠죠. 한 번 터치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두 번 터치가 나올 때는 생각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가 나올 수 있다, 또는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다시 올려주는 이 흐름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그쵸,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실적을 보더라도 LNF가 이제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죠? 이때까지는 계속 적자가 났다가 이게 소재 기업들이 적자가 좀 많이 났어요. 왜냐면 리튬 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튬 값이 비쌌을 때 이게 시설 투자를 하고 이제 값이 싸졌을 때 이제 납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났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시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비싸졌을 때 지금 팔고 있는 흑자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올해로부터 27년, 28년 이제 이런 실적 개선이 아주 가파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신고점이 지금 나와야 좀 정상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LNF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싸진 가격이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고요. 전 고점 자리입니다. 자, 아무래도 딱 떨어지는 가격에서는 매도가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격이고요. 짧게 보시려면 바로 앞에 있는 15만 원에서 1차로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만 원 1차, 최종은 20만 원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SDI인데요. 이것도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자, 삼성 SDI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쵸? 국내 대표 배터리 3사 중에서도 특히 ESS 쪽의 비중이 많이 올라간 기업이에요. 중앙 입찰 계약에서도 굉장히 입찰에 성공하면서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27년부터는 전구체 배터리의 상용화의 원년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구체 배터리를 지금 상용할 기업이라고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체 배터리 양산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전에는 뭐 전기차의 주행을 한 번 충전에 1200km 갈 수 있는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다, 그리고 불이 안 나는 배터리다 라는 이런, 그쵸, 이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전기차 쪽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많이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휴머노이드가 나오면서 휴머노이드는 전구체가 꼭 쓰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훨씬 더 증가한 거죠. 필요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고체 원년을 알리는 27년부터의 주가 상승은 굉장히 공격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미의 생산 능력 확대, 세액공제 유입이 27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7배가 확대가 될 거예요. AMPC에 따른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ESS 쪽에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하는 배터리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 SDI의 일봉을 보시면 오늘 10% 넘는 상승이 나왔죠.
제가 월요일부터 주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120일 이평선을 돌파할 이런 흐름이 보여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엔 120일 선을 지금 지지하면서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사실 지금 현재 자리도 윗꼬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최고점에서 지지선이 형성이 됐고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서 어깨 라인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자리를 터치를 해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윗꼬리가 굉장히 짧게 나오고 있죠. 그쵸? 길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윗꼬리가 짧게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도가 강해도 매수가 채워지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 저항이 강했을 때에 요런 가격들을 매물대가 많은 가격들을 윗꼬리가 짧은 양봉으로 소화를 하자 돌파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윗꼬리가 짧은 양봉은 우리가 기대감으로 좀 기다리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삼성 SDI의 외국인의 매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물량을 지금 쏟아 부었어요. 기관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고 지금 파는 것은 개인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담기 시작한 구간이라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이런 상승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올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개선이 됩니다. 작년에는 적자가 많이 났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3천억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9천억으로 흑자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7년부터는 이 규모가 많이 커지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3배가량 늘어납니다. 그쵸? 4배, 4배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300%니까. 그리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70% 올라가게 되고, 지금 사실 27년부터 급성장하게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봐요. 저는 신고점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삼성 SDI의 주봉을 보시면 최근에 이런 큰 언덕을 소화할 만큼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나올 만한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쵸?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인데 매도가 나왔고 저점을 올려주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잘 봐야 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짧게 봤고요. 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70만 원입니다. 70만 원은 요것도 전 박스권 상단 자리라서 매도가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겠죠.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은 바로 앞에 있는 64만 원짜리 1차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64만 원 1차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ESS 쪽에 폭스콘이라고 불리는 기업이에요. 이 배터리 말고 나머지를 다 만드는 기업입니다. 배터리는 앞에 말씀드렸었던 두 기업이고 이거는 그 외에 조립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글로벌 1위 ESS 케이스 모듈 OEM 공급 독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력망 투자 붐에 따른 북미 대형 ESS 제조사양 배터리 팩, 인클로저 등을 지금 수주하는 이 물량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뭐 원자재 가공부터 정밀 가공 조립까지 일괄 생산할 수 있는 턴키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쟁력, 마진율이 극대화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중국산 ESS 수입 비중을 줄인다라는 소식에 반응을 하고 있고요. 좀 오랫동안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진 시스템의 일봉을 보시면 지금 윗꼬리가 없죠.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슬슬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변동성이 강한 구간을 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짧다라는 것은 이것도 매수가 강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특히 1년선을 돌파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계속 이 회색깔에서 막혔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회색깔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1년선을 돌파하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빠지더라도 1년선을 중심으로 다시 재돌파가 나오니까 또 한 번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승의 기준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장기 평선을 아주 적극적으로 소화를 했고 수급도 아주 좋죠. 이번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또 들어왔고요.
개인의 물량만 빠지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도 단기적인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단기적인 상승과 함께 따라온 급락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눌림을 잡기에 너무나 좋다라고 볼 수가 좀 있는 거고, 보시면은 8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4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단기간에 2배가 빠진 거예요. 이제 이런 쇼 커버링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구간들은 아주 견조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지금 다시 한번 형성이 됐어요. 이전에도 보시면은 저항선들이 이렇게 지지선으로 바뀌었을 때, 저항선들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을 때 재차 반등할 때 신고점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다시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도 좋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52,000원 최종 목표가입니다. 52,000원 가격은 여기 이제 120일 이평선이라 저 자리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52,000원 최종이고, 짧게 보시려면은 이제 45,000원에서 1차로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진 시스템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이렇게 배터리 관련해서 3가지 기업 말씀드렸습니다. 서진 시스템, 삼성 SDI, LNF까지 참고를 해보시고요. 우선 코스피 상승에 비해서 코스닥이 계속 저평가다라는 시선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 배터리 기업들의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상승을 위해서라도 배터리 기업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기업들 3분할로 좀 담아두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주식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유료 서비스를 좀 개시를 하게 됐어요. 네이버와 함께 좋은 기회가 생겨서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하는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는데, 지금 시장을 볼 때 세력이 어떤 관점으로 시작을 보느냐, 이걸 제가 글을 적어서 포스팅하는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주목받을 산업에 대해서 제가 포스팅을 하고요. 지금 현금의 유동성, 현금이 어느 쪽으로 이동되는지 이 흐름을 파악을 해서 관련 산업 중에 가장 유망한 산업이 뭔지 모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서비스예요. 우선 지금 투자하실 때 공부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하나로 다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요약해가지고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우선은 종목 추천이라든지 유료방은 아닙니다. 유료방을 운영을 하고 있진 않아요. 이거는 저희 제휴사들이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 제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그쵸, 투자의 이정표가 되어 줄 만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들이 주목받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가장 아래에 주꼬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 경로라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그대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독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세력의 관점이라고 해서 월 99,000원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가 됩니다. 통신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결제하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좋은 내용들을 집약해서 이제 포스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한번 이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 좀 준비를 해 왔었던 이제 저희 채널과 유안타 증권과의 제휴 이벤트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유안타 증권의 HTS나 MTS에서 제휴 컨텐츠로 주코치의 매매 전략이라는 컨텐츠가 확인이 될 거예요. 8730번인데 이게 제가 선정한 오늘의 테마를 정리해주는 그런 U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 시장에서 대장주가 될 만한 테마를 제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투자의 답안지가 될 만한 종목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안타 증권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런 제휴 컨텐츠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계좌 개설 시작하기가 있어요. 계좌 개설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다운하신 다음에 제휴 컨텐츠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제휴 컨텐츠를 주코치의 매매 전략으로 그쵸 개설합니다 라고 나와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유안타 증권과도 공식으로 제휴하게 됐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유안타 증권에서 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통해서 등록을 완료하고
그리고 등록한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BHC 치킨 쿠폰이 지급이 됩니다. 치킨 20마리까지 선착순 20매까지 나가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참여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고 공부방 링크랑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 댓글이 따로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우선 댓글을 보시면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시는 분들이 유료 회원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좀 질문을 많이들 하시고 있습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유튜버라고 보시면 되겠고 독립된 주식 채널이에요. 그리고 유료방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는 굉장히 소수로 유튜브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유료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도 이 댓글들을 보면 따로 리딩을 받고 싶다, 돈을 내더라도 집중 케어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면은 이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또 특별히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소수정예라서 직접 도와드리진 못하고 유료 관리를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국내 우수 프리미엄 투자 컨텐츠 플랫폼과 제휴를 하며 도와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 제휴사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된 투자 정보 제공 기업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신고된 제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수익 보장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얼마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끊어버리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유료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에 맞는 이제 저희 제휴사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 제휴사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거래소 등을 권유하지 않고요. AI 검색기, 자동 매매 프로그램 또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를 사칭하면서 저희 제휴사다라고 사칭을 하면서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이나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면은 이제 사칭일 가능성이 크니까 정말로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는 내가 주코치다라고 하는 이런 사칭범이나 이제 저희 제휴사 사칭하는 연락이나 채팅이나 전화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은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물어보세요. 제 영상에 이제 링크 하단에 보면은 제휴사 확인 및 사칭범 제보를 하는 이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셔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직접 물어보면은 제휴사가 맞습니다, 아닙니다를 대답해 드릴 거니까 입장하시면서 물어보시고 유료로 관리 받으실 분들은 여기서 도움 직접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사칭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함부로 입금하지 마시고 제휴사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